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요,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화학공학자고요. 좌우명은 난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이다 합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군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화학공학자가 꿈인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그렇군요. 아드님이 요즘 벚꽃도 피고요. 또 날씨도 좋아서 사실 공부하는 거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날씨는 따뜻해지기는 하는데 그걸 느낄 여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예. 열심히 하고 있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요.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 적극성, 수학, 과학, 심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정영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상 경력을 정말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도 좀 독특했고요. 그리고 화학공학자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그 다양한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 자연과 그리고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그 사회봉사 활동을 연계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학생이 그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보람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걸 하면서 이제 화학으로 인해서 작년에 뭐 그런 일도 옥시 관련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화학으로 과학이 발전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지금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이 이렇게 그 마음이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화학공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선생님도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준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키워드를 얘기하면 이 훈훈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성적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수학과학에 대한 심도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키워드를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대체 전공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세 번째 키워드였던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사유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1월 달 2016년도 봤던 모평에서의 수학이 1등급이고 100분위가 9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에도 3월 달 수학이 100분위가 96점이어서 수학이 상당히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원점수 상태가 11월 달에는 94점이었고요. 3월 달에는 84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하게 난도가 높아져서 원점수 폭이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교과 성적 내에서도 보면은 2학년 때 심화 수학으로 갈수록 등급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어서 3월 달 모평에서의 시험 범위를 감안해 봤을 때 2학년 때 그 수학에서의 수준 자체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금 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수학과학을 뽑았습니다. 네, 윤태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적극성, 성실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너무 뻔한 키워드인 것 같지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수상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되게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되게 다양하게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학교들마다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런 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발만 담그고 성실하게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다양하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실하게 참여해서 그것들이 이제 수상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극성과 성실성을 같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자세로 쭉 이어지는 모습들이 이 학생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현 선생님 90점, 윤태영 선생님 70점, 안성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44등급, 수학 2.05등급, 영어 1.78등급, 과학 2.09등급, 평균 2.09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2.29등급에서 2.4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화학원 2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평균 1.87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또 모의고사 특징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이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이전에 어머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의 그 학생 교과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은 작년 그 2학기 중간고사 전에 집안에 좀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시험을 못 본 거고, 기말 때 올린 게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학생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는 일단 V라인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의 수학과학에서의 그 성적을 조금 더 V라인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담을 좀 시작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봤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수학에서의 지속적인 성적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학년 1학기 때 인문계열의 미적분 1을 같이 배우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 교육과정상 미적분 2하고 이제 그 전문적인 그 좀 더 심화적인 수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단계에서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수학 성적이 2학기에 2.43등급까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학년 때 조금 더 수학을 2과목 정도를 배울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힘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시기에 과학 성적도 우연치 않게 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수학하고 과학 성적에 대한 반등이 없다면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으로 본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봤을 때 학생이 생각하는 상위권 정도의 대학, 즉 중앙대 정도의 대학을 희망을 했었는데 이 대학에다가 화학공학과라는 학생들 선호도가 상당히 심한 학과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 정도의 심도의 상황에서 조금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원했던 것 가운데 논술로 2장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학교 급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교과 성적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학교를 조금 더 길게 밑으로 내려서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근거로는 일단 모의고사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1월 달 등급 평균이 2.0이었고 평균 등급이 2.0이어서 3월 달에 1.87등급으로 0.125등급 정도가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서의 원점수가 3월 달에 84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94에서부터 84까지라는 엄청난 그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과연 이 차이를 순수하게 1등급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의구심이 좀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에서의 수학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반수생이나 재수생 유입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견뎌내지 못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34에서 24점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라인업에서 A, B, C 난도에서 B나 C 난이도 정도까지도 지금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점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월 달에 그 원점수가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시 지원을 그래서 3월 달을 기준으로 조금 더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백분위 성적이 3월 달에 국수탐 기준으로 273.5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를 절대평가라고 해서 국수탐을 갖다가 합친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었던 그 성적에다가 조금 더 대비를 해가지고 입혀본다라고 하면 이게 말로써 좀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자료는 이따가 이제 개별적으로 보내는 자료를 좀 더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2017년 대수능 그 백분위로 환산을 했을 때 학생이 갈 수 있는 그 수준 자체가 건국대 하위권 학과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국대 정도까지는 같이 염두를 해두면서 쓰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에서도 점수가 조금 떨어졌던데요. 전년도에 그 대입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정도까지는 약 80%가 절대평가 기준으로 1등급을 받았고요. 건대 정도의 수준을 봤었을 때는 1등급과 2등급의 수가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의 영어 등급은 건국대 정도에선 손해보지 않지만 중경외시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중경시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영어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시 합격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 대학의 눈높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조금 더 그 2학년 때 안 좋았던 그 트라우마를 좀 더 극복을 하면서 내실을 좀 다지면 충분히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현 선생님 90점, 윤태영 선생님 80점, 안성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윤태영 선생님께서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 또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 강점은 풍부한 수상 경력에 있고요. 약점은 부족한 독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요. 세봤더니 제가 33건이더라고요. 2학년 때까지. 교과 관련 수상이 그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5건이 되고요. 모범 학생 표창도 4건이나 있습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서에서는 절대적인 독서량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 전공이 화학 관련 독서가 2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양도 부족하고 또 이게 좀 심화된 독서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도 좀 부족해서 조금 약점이라고 제가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질문 좀 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학생의 어떤 독서계획, 3학년 1학기에 독서계획이 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자율 동아리를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독서를 메꾸기 위한 독서를 같이 하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아, 예.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보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학생이 앞서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처럼 적극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활동도 열심히 참여한 것들이 있고 그거로 만들어낸 결과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 줄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우수한 비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보완을 위해서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보완할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수상을 제가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수상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고 아까 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 부분에서도 역량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적과 함께 교과 수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이제 3학년 때 화학 2를 선택할 텐데 그 부분에서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과학 교과, 화학 이외의 다른 교과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수상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분의 수상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생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좀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잘 드러내줬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은 자율동아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이전에 전공과 관련된 자율동아리도 하던 게 있던데 그 부분들을 쭉 이어서 왔으면 좋겠고요. 전공 관련 독서는 좀 양도 늘리고 하신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좀 걱정은 좀 덜 되는데요. 심화 독서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 보완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볼까요?
자, 이정영 선생님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다빈치형 인재전형, 윤태영 선생님 경희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안성환 선생님은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탐구형 인재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이정영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좀 교과와 비교과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학생에게는 그 교과와 비교과에서 각각 점수를 가장 후하게 준 것 같아요. 90점으로. 근데 그렇게 줬던 이유는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가 이제 화학과 관련된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 관련 그 교과 성적을 좀 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다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 교과 성적이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또는 학업 역량의 부분에서 좀 우수하게 제가 평가를 해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시 전략을 짤 때는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한 나름대로의 어떤 종합 전형에서의 어떤 지금 정시까지 생각한 고려한 그런 전형을 봤을 때 소신 지원이라든가 또는 상향 지원 정도로 한 2개 정도를 해주고 그리고 적정 지원에서도 한 2개 정도 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한 2개 정도 해서 분산을 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시에서의 만약에 우리 학생이 성적이 좀 이렇게 오름세에 보이면 괜찮을 텐데 지금 약간 그 수학에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자연과정 학생들한테는 수학이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시에서 그렇게 나눈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두 권 정도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다빈치형 인재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전형을 좀 추천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화학신소재공학부 다빈치 인재전형인데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해가지고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그리고 면접 30으로 선발을 해서 수능 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작년 발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재작년 거를 좀 볼게요. 2016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합격자 평균 등급이 2.0등급입니다. 근데 추가 합격률도 한 58% 정도 됐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평균 학생부 성적이 2.09등급으로 지금 그 합격 가능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1.3등급에서부터 2.45등급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합격선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이 이런 합격권에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과학 관련돼서 다양한 수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지원하는 그런 학과인 화학 교과목의 성적이 1등급을 유지했다는 것,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이 좀 우리 학생한테는 이 중앙대가 좀 적정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추천 전형이 있다면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경희대학교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으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서류 70에 인성면접 30으로 해서 수능 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자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봤더니 2.9등급 정도 되는데요. 수학과학 관련돼서 다양한 수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보게 되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합격자 발표가 작년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경희대학교는.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성적을 보니까 1.75등급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성적은 좀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분포를 봤더니 1.2등급에서 2.3등급까지 이렇게 합격자들의 성적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수상 경력들이 저는 상당히 적정하게 좀 잘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교과 성적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라든가 나머지 비교과 활동, 지금 독서 활동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여기도 한번 적정 지원으로 저는 보입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중앙대와 경희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경희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 대비 214명이 늘어난 2,55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120명이 늘어난 1,04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으로 선발하던 인원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연계 전형으로 통합해서 최종 8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에 2명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던 추천 인원을 대폭 늘려서 올해는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으로 고교당 총 6명의 학교장 추천 인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는 모집 인원의 3배수로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 30%와 1단계 70%가 합산되어 최종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는 최장력 기준이 없고요. 지원 자격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본교의 인재상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상담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 아무래도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많이 해소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도움이 되었다니.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정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우주님의 질문입니다. 학년마다 독서는 몇 권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궁금해했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100페이지짜리 한 권이랑 10페이지짜리 5권이랑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의무방어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는 확장성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이 교과 내용 가운데서 연계 관련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보고 싶다라면 그 관련 독서를,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봤다, 그걸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독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몇 권이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캣핑크님의 질문인데요. 학생부 교과로 내신 2점대는 인서울이 힘들겠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윤태영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힘들 수도 있고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힘들다라고 하는 기준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2등급대에서도 인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레디오 이사님의 질문인데요. 고1인데 첫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귀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 들어서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존을 학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학교 시험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기출문제라든가 또 전년도라든가 기출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을 텐데요. 어떤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정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내일은 서강대 물리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가천대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안성환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이정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